자, 우리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 진도를 좀 나가봅시다. 자, 먼저 주기랑 주기함수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 건데, 그 식은 일단 이렇거든. f x 플러스 t는 fx 노편이 되는데 이 p 값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fx의 주기함수다라고 부르거든. 주기함수.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좀 이제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p가 2라고 해보자. p가 2야. 그럼 p가 2면은 fx 플러스 2는 fx다 이 얘기지, 그치? 그리고 내가 편의상 저 fx라는 함수를 그냥 내 맘대로 좀 정의해서 그려볼게. 자, 저 fx라는 함수는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자, 그냥 직선으로 하자. 간단하게. 직선으로 할 건데, 여기 2일 때는 여기 y 값이 2인 거야. 0일 때는 0이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있잖아. 이 fx라는 함수는 내가 어떻게 정의해보냐면은 0과 2 사이에서만 지금 정의가 된다라고 해볼게. 그래서 지금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게 늘어났거든. 그런데 x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볼 건데, 자, x가 만약에 0이면 f2는 f0이라는 값이지, 그치? 자, 그리고 x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될까? f3은 f1이랑 같은 거 맞지? 그치?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보자. x가 1.5야. 그럼 f3.5는 f1.5인 거 맞니, 얘들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좀 해석을 해보자. 자, 지금 0과 2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0은 칠해져 있고 2는 안 칠해져 있어. 근데 f2랑 f0이 같대. 지금 f라는 함수를 내가 0과 2에서만 정의해서 써봤거든. 근데 우리 다른 범위, 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내가 그려줄 거야. 근데 x가 2보다 큰 범위를 어떻게 그리냐? 나 0과 2 사이에서만 그려놨는데 나머지 범위 어떻게 그려? 이게 만약에 주기함수라면은, 주기함수에서 이러한 관계식에 성립한다라면은 x가 0이면은 f2와 f0이 같으므로 f0은 우리 이 지점의 함수값이잖아. 그게 x가 2일 때의 함수값과 같다 이 얘기야. 즉 여기랑 똑같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로 x가 1일 때 f3은 f1로 정의가 돼. 그래서 여기 1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이제 직선이니까 1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 점이 f1이 x가 3일 때의 값이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f1은 f3 여기가 되는 거 맞지? 그치? 왜? 이 지점이 1이 되면서 우리 f1이기도 한 거니까. 그래서 f1이 f3과도 같다. x가 3일 때의 y값, 함수값이랑 같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로 x가 1.5일 때는 f3.5와 f1.5가 같기 때문에 여기 이제 1.5에 해당되는 값이 있을 건데 여기 1.5 그 지점의 값이 우리 여기 3.5일 때의 값이랑도 같겠다 이 얘기지. 3.5일 때의 값이랑도 같겠다. 자, 내가 x 몇 개만 좀 해봤는데 이건 일반화 시켜보면은 결국에 이 0과 2 사이에 그려져 있는 이 직선과 똑같이 그려지게 될 거야. 어디까지 그려질까? 내가 지금 0과 2 사이에서이니까 얘는 2와 4 사이에서로 그려지게 되겠다 이거지. 왜냐면은 2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주기함수라는 거는 있잖아. 그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요렇게. 그려지게 되겠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왼쪽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요렇게. 그리고 좀 더 연장해서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원래 이렇게 그려졌었구나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되겠어 이거? 결국 주기함수는 똑같은 모양의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그 길이가 최소 길이가 2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4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4였을 때, 4 말고 우리 몇이라고 해볼까? 4라고 한번 좀 해볼까? 4라고?
제가 4여도 결국 똑같은 상황이 성립할 거야. 근데 우리 이 4여도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4잖아. 이만큼의 길이가 4. 결국 이 모양이 결국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 모양이 똑같이 반복이 되겠다. 똑같이 반복이 되겠다. 근데 우리 그 가장 짧은 그 똑같은 모양의 패턴을 지니는 그 길이는 2다 이 얘기지. 4인 거는 결국 이 똑같은 모양이 2번 있는 건데 길이가 2인 거는 그 똑같은 모양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장 짧은 값을 우리 주기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주기함수에서 주기값은 2다라고 읽을 수 있어. 알겠지? 자, 본격적으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좀 성질을 알아보자. 자, 드디어 나왔다. 우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이 뒤에 이제 나와 있긴 하거든, 설명이. 자, 우리가 원래 단위원이라는 걸 이제 그래서 그 사인 함수 원래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사인 함수라는 건 있잖아. 원래 그랬어. 우리 R분의 Y였던 거 기억나지? 그지? R분의 Y. 우리 이렇게 단위원 그려냈을 때 우리 삼각형의 빗변이 즉 반지름이 R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Y 좌표가 그냥 Y라고 나왔었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 이 점을 이제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편의상 반지름 R은 1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그 단위원으로 보통 있잖아. 그 사인이라는 값은 결국에 Y 값으로 계산이 돼. 그래서 우리 여기 각도가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Y 값이 0이니까 여기 0인치 길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각도가 우리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다. 그럼 이 지점에 대한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세타가. 그럼 그 지점에 대한 Y 값을 우리가 이렇게 좀 찍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각도를 벌리게 되면은 그 점에 대응되는 Y 값을 우리가 찍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점을 찍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점 찍은 거를 우리가 하나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의 모양이 나오겠더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의 모양이 나온다. 자, 근데 이 모양을 한번 좀 보면은 이게 결국 똑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반복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볼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모양새일 거야. 얘가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양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인 함수 그리고 나중에 이따가 할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주기함수다라고 할 수 있어. 결국 그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그 사인 함수의 성질을 좀 한번 살펴보자. 사인 함수 우리가 어떻게 그려주냐면은 저 사인 함수라는 거는 자, 정의요. x값의 범위는 실수 전체 집합이야. 실수 전체 집합.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모든 실수다. 그리고 치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정의를 하거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쟤 왜 그러냐면은 있잖아. 우리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요거 삼각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자, 여기 세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사인 값이 있다고 해보자. 사인 값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우리 각도가 이제 0도일 때랑 그 다음에 30도일 때랑 자, 좀 더 걸려서 0도일 때, 30도일 때, 45도일 때, 60도일 때, 90도일 때 이렇게 한번 볼 거거든. 잠깐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우리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인데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아마 30도, 45도, 60도 이 세 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을 건데 우리 사인 30이 몇이었어? 이거 어떻게 써? 우리 사인 30, 코사인 30 이렇게 구하는 거. 결국 우리 그거 했잖아. 특수각 기억나니? 특수각? 특수각 기억나? 직각이면서 여기가 60도면서 여기가 이제 30도가 이제 돼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특수각에 대한 비율이 여기 1대 루트 3대 2가 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빗변, 밑변, 높이 그런 거를 다 따져주게 되면은 사인 30이라는 거는 이제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다. 사인 30은 빗변분의 이 각도가 바라보는 게 높이라고 했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코사인 30도 계산해보면 코사인 30은 이제 우리 붙어있는 게 밑변이지.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자, 60도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인 60도 여기 밑변분의 높이 2분의 루트 3이다. 그리고 코사인 60도 어떻게 돼? 코사인 60은 이제 밑변분의 밑변.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는 거야. 탄젠트도 계산해보니까 탄젠트 30도. 자, 여기지.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으로 볼 수 있다. 자, 60도일 때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1분의 루트 3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 얘기야. 자, 얘는 30도, 60도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 45도일 때는 우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45도, 여기가 이제 45도 이렇게 했었는데, 자, 1대1 때 루트 2의 식이 성립하니까, 우리 사인값, 사인 45도는 빗변분의 높이, 즉, 루트 2분의 1이어서 2분의 루트 2. 코사인은 결국에 똑같아. 빗변분의 밑변 해주니까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해주니까 1분의 1에서 1이다. 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이제 요거는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지, 그치? 자, 0도일 때, 90도일 때를 한번 볼게. 잘 봐. 이게 0도일 때는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각도를 내가 이제 좀 바꿔서 편하게 써볼게. 자, 이렇게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이제 세타야. 여기가 직각이야. 자, 우리 이 빗변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할 때, 빗변의 길이가 일정해. 그리고 높이를 y라고 하고, 이 밑변은 x라고 해볼게. 이게 만약에 각도가 작아지게 되면 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거거든. 이 각도가 작아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접힐 거 아니야. 근데 사인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돼? 원래 우리 r분의 y로 정의가 되지, 그지?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게 있잖아요, 얘들아. 이 각도가 만약에 작아져서 각도가 거의 0이면 어떻게 될까? r은 내가 지금 일정하게 볼 건데 이게 좁아지게 되면은 이 y가 점점 작아지는 거 맞니? 이게 이렇게 좁혀지니까 y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각도가 0이 돼버리면은 y 값이 아예 없겠다. 높이가 아예 좁히니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얘는 분자가 0이어서 0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코사인 계산해 볼 건데, 자, 각도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 각도가 작아지면은 어떻게 돼? 각도가 작아지게 되면은 결국 이 r이랑 얘 빗변이야. 봐봐. 자, 이 빗변이 있어, 빗변. 이렇게 있잖아. 이 빗변이랑 그다음에 이 밑변이 x야. 근데 이게 각도가 작아지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둘이 만나게 되겠지. 그럼 일치하게 되겠지. 일치하게 되버리면은 분자분모 밑변과 밑변이 이제 같아가 버리니까 쟤는 이제 같은 거는 약분해서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탄젠트 동일하게 생각해주면 되는데 x분의 y가 되잖아. 각도가 만약에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높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보면 되겠지. 즉 분자가 0이다 이 얘기야. 자, 반대로 90도일 때를 보자. 사인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타라는 각도가 지금 거의 직각으로 세워져. 직각으로 지금 거의 세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 지금 거의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 거의 높이랑 똑같아지겠다 이 얘기야. 높이랑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높이랑 이제 같겠다. 뭐가? 밑변이. 그래서 r과 y가 같게 돼서 1이 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r분의 x, 코사인에 대해서도 따져보니까 이게 90도로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세워지게 되면서 있잖아. 이 높이는 이렇게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높이는 늘어난다. 근데 결국 r은 일정하기 때문에 있잖아. x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 x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게 빗변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빗변의 길이 고정인데 이 밑변은 조금 이렇게 줄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계속 줄어서 0이 되겠다 얘기고, 그리고 탄젠트 90을 생각해야 되거든. 탄젠트 90은 있잖아.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 밑변 x는 작아지는데 이 높이 y는 어떻게 돼? 높이는 세워지니까 커지고 있지? 즉 x는 작아져서 0으로 가는데 y는 커진다라는 거야. 분모는 작아지고 y는 커진다. 결국 값이 엄청 커지는 건데 분모가 거의 즉 밑변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분모가 엄청 작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큰 값, 무한대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얘는 값을 정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줄게. 값을 정할 수가 없다. 왜? 그 값이 엄청 커서 그러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사인 값, 코사인 값에 대한 이 삼각비는 알고 있으셔야 돼. 알겠지? 자,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 그럼 지금 한번 좀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지금 사인 함수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 사인 x의 치역은 마일과 1 사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우리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을 때는 그 값이 사인 값이 0과 1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잖아, 그지? 0과 1 사이에서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그거 기억나나? 우리 그 얼싸탕콩 그거 기억나지, 그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삼각함수의 부호가 달라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사인 세타라는 거는 어떻게도 나올 수가 있겠냐면은 1이라는 값도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 마이너스의 값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야.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원래 0도부터 90도 사이에서는 저 사인 값이 아까 확인했듯이 0과 1 사이의 범위로 나왔는데 우리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주면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범위로 나올 수가 있겠다. 이 전체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이거? 원래 사인 값이 0과 1 사이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잖아. 그 몇 사분면인지에 따라서 얼사탕콩한 거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값이 0과 1 사이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세타 몇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는 뭐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2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도 나올 수 있어. 즉 이 값이 우리가 부호가 다 반대로 뒤집혀서도 나올 수 있다. 종합해 보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치역은 마 1과 1 사이로 우리가 볼 수 있어. 치역은 마 1과 1.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거든. 원점 대칭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 원점 대칭. 우리 이제 이 함수를 기함수라고 부를 거야. 기함수. 알겠지? 그리고 이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다라고 되어 있어. 주기가 2파인 주기함수. 알겠지? 왜 주기가 2파이 되면은 우리 이 360도잖아. 여기 360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 그림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냥 동그라미 그리면 알겠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360도 2파이니까 우리가 주기 2파이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사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자. 지금 이 x축이 의미하는 것은 이 각도에 대한 거거든. 사인 x. 그 주어진 각도가 있잖아. 만약에 0이야. 사인 0은 0이었지. 그리고 사인 90도. 우리 이제 바꿀 수 있어야 돼. 90도는 우리 어떻게 바꿔? 호도법으로 바꿔주면은 180분의 파이를 내가 붙이라고 그랬지. 180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90도일 때는 사인 값이 1이다 이거야. 90도일 때는 사인 값이 1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방금 전에 그 그림 보여줬던 거 기억나지? 이거 요 원으로 해서 이거 그려줬던 거 기억나지? 이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그림을 쭉 이어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인 함수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 요거와 고스란으로.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한 주기가 되는 거야. 한 주기 2파이. 알겠지? 자, 사인 함수는 근데 기함수여서 이 모양이 이제 원점에 대한 대칭한 이 원점에 대한 대칭에서 이렇게도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코사인 함수 한번 분석해 볼 건데 우리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랑 똑같아. 정역, 모두 실수, 치역은 마일부터 1까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은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었는데 우리는 코사인 함수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이제 우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우함수. 알겠지? 자, 그리고 똑같이 주기가 2파이고요. 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특징이냐면은 그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자, 사인 함수를 내가 있잖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니까 어떻게 되냐? 봐봐. 얘가 있잖아. 나 여기 좀 지워서 다시 해볼게. 제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가 있잖아. 이 전체적인 아까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반대쪽으로 당겨.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의 대칭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지금 이 점의 대칭점 파이. 그리고 이 점의 대칭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그리고 이제 이 점의 대칭점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올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 2분의 파이씩 왼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 점을 이렇게 옮겨. 이 점을 어떻게 옮겨? 여기로 옮겨. 2분의 파이 차이 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 왼쪽 당기니까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 맞니? 얘들아? 이러한 모양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이 차이가 다 2분의 파이씩 차이가 난다 이거겠지. 이 차이가 다 이제 2분의 파이씩 차이가 나겠다. 되겠어 이거 얘들아? 이 차이가 다 이제 우리가 2분의 파이씩 차이가 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코사인 함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치? 자, 코사인 0은 1이 없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코사인 90도지. 코사인 90도 아까 0이었었다. 그치? 자, 그리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사인 함수 단위원한 것처럼 우리 코사인 함수 단위원한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사인 함수랑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주기가 2파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사인 함수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기함수, 원점 대칭으로 그려주는데 너네가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라. 원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 모양이 그냥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반대쪽에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 얘기야. 얘가 사인 함수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한번 그려볼게. 코사인 함수는 여기 0,1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게 한 줄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주면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참고로 얘기하면 있잖아 얘들아. 이 올라가는 모양 있잖아. 이 모양이 있잖아. 대칭이야. 그래서 이 모양을 있잖아. 이 세로 기준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여기야. 그리고 이 세로 기준선을 있잖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준 게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을 이제 내가 이 세로 기준선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만큼이 되는 거야. 결국 이 모양 자체가 다 완전 대칭으로 이루어진 함수야. 알겠지? 자, 이제 탄젠트 함수의 성질을 좀 이제 알아보자. 탄젠트 함수, 얘는 좀 특이하거든? 아까 삼각비에서 그 탄젠트 90도는 값이 없다라고 돼 있었어. 그치? 자, 우리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먼저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우리 2분의 파일 때, x가 2분의 파일 때, 즉 각도가 90도일 때는 여기 점선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 이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점근선이다라는 얘기지.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선. 하지만 만날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탄젠트 90은 값이 없었으니까 우리 x가 2분의 파일 때는 이 탄젠트 함수가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탄젠트 함수 얘 그림 그리는 것도 우리 아까 사인, 코사인 한 것처럼 이렇게 단위원을 그려서 생각을 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늘어진 모양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모양새다 이 얘기야. 자, 정의역은 우리가 x값의 범위는
아까 사인 90이 값이 없었으니까 그 90도에 대한 일반각 90도에 대한 일반각에 대해서는 우리 x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실수 전체를 봐줘야 돼. 나머지 실수 전체. 근데 우리 일반각은 여기서 아까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였었잖아. 근데 탄젠트 함수는 우리가 주기가 파이거든. 얘가 주기가 파이야. 그래서 일반각 표현할 때는 이제 이 파이의 n을 곱해서, 즉 파이의 정수배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서 그 접는선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 알겠지? 우리가 저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이 안 되는 점이잖아. 안 되는 점. x값으로 불가능한 점이잖아. 그럼 그 점에서 점근선을 가질 거야. 점근선을 가질 것인데 결국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니까 그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이 점근선도 주기가 파이만큼 나겠다.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파이의 정수배. 알겠지? 그리고 우리 아까 사인 함수가 그 원점 대칭, 기함수였던 것처럼 탄젠트 함수도 원점 대칭, 기함수다 이 얘기야. 알겠지? 기함수로 그려지게 되겠다. 그리고 치역이라는 거는 우리 실수 전체 집합으로 봐줘야 된다. y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즉 모든 실수가 다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이상의 내용들을 다 좀 종합해서 정리해보면은 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를 좀 생각해보자. 근데 우리 그 함수라는 거는 항상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막 말이 돼 있다 보기 때문에 기본형이 그대로 잘 나오지는 않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나올 거야.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식은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탄젠트 x, 우리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질 것이냐면은 y는 막 개수가 곱해져 있는데 x의 개수도 달라. 근데 평행이동까지 돼 있어. 그리고 y축에 대해서도 평행이동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렇게 복잡하게 좀 식이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식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의 이 삼각함수의 그 정의역, 치역,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한번 좀 따져볼 건데 기본적으로 정의역은 있잖아.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모든 실수였고 왜? 우리 모든 x값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리고 그 탄젠트 함수는 그 점근선 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은 따로 이제 언급을 안 할 거고 치역을 한번 좀 보니까 사인 함수는 치역이 아까 마일부터 1까지, 코사인 함수도 동일하게 마일부터 1까지였어. 근데 탄젠트 함수는 예외로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야. y가 다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치역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치역에 뭔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탄젠트 함수는 평행이동이 돼 있던 간에 관계없이 실수 전체 집합이 나오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은 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고. 자,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최대값, 최소값. 조금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좀 보여줄게. 자, 그 요거 있잖아. 사인 함수의 범위가 아까 y 값의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였잖아. 만약에 여기다가 있잖아. 내가 이 a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를 곱해. 그럼 a sin x가 되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나오겠지, 그치? 물론 a를 내가 지금 곱해서 이렇게 범위를 썼는데 a가 음수일 수도 있기는 해.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 양쪽 끝에 숫자는 같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따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를 쓸 수 있는데 우리 x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우리 범위는 별 상관이 없어. 그리고 x의 개수가 좀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어. 범위는 똑같아. 근데 d를 더하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d를 써주고 그리고 a 사인에 bx 플러스 c를 써주고 여기는 a 플러스
D를 써줘야 되겠지, 그지? 여기 D가 빠졌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D를 좀 써줘야 되겠다. 여기는 A 플러스 D. 자, 근데 이제 보자. 우리 A가 사실 음수일 때 방향 바뀌는 거 고려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처리할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면은, 결국,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 큰 값 나오니까, 작은 값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절대값으로 처리를 할게. 절대값. 그리고 큰 값도 절대값으로 할 때 처리를 할게.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정하는 거야.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처리를 해준 결과 우리가 이 사인 함수의 그 치역 Y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D.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절대값 A 플러스 D를 쓸 수가 있겠다. 그럼 치역의 범위가 저렇게 나오니까 최대값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겠다 이 얘기고, 코사인 함수는 사인 함수에서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y 값의 범위, 치역은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주기를 좀 봐줘야 되는데, 주기가 있잖아요, 얘들아. 결국 똑같은 모양이 얼마만큼의 길이로 반복이 되는 건데, 그거는 그 x랑 연관이 돼 있어요, x랑. 이게 길이가 조절이 된다는 거는 그 길이라는 게 이 좌우 방향이 x축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x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x의 개수를 좀 봐줘야 돼. 그 x의 개수가 우리 분모의 절대값으로 가면서 기본 사인 함수의 주기인 2파이를 분자에다 써주면 되겠다는 얘기야. 다시 x의 개수의 절대값을 분모해, 그리고 2파이를 분자해.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를 써주면 되겠다 얘기야. 절대값 b분의 2파이. 코사인 함수 똑같이 평행이동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2파이. 탄젠트 함수 똑같이 절대값 b분의, 자, 얘는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아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2파이였던 거에 비해서 탄젠트는 그냥 파이로 써주겠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우리 이 사실을 좀 얻을 수가 있어. 여기서 있잖아. 그 치역,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결국에는 다 y값에 관련된 사항들이고, 이 주기는 결국에는 x랑 관련된 사항이거든. 그래서 저 x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이 b가 뭔가 주기를 결정해주게 되고, 그리고 치역, 최대값, 최소값은 결국에는 이 전체 y값을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 A 값이랑 D 값에 의해서 이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치역이 결정이 되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요거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확인했고, 탄젠트 함수도 확인했고, 자, 평행이동 한 것도 우리가 그냥 천천히 증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방금 전에 복잡한 형태를 썼었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좀 간단해진 형태를 보는 거야. 자, 원래 y는 sin x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만약에 a가 곱해져 있게 돼버리면은 y가 우리 바뀌게 되겠지? y가 바뀌게 되겠지, y.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역이 뭔가 좀 바뀌겠다.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그냥 절대값 a. 주기라는 거는 x랑 연관되어 있는데 x는 그대로니까 이 파이 그대로. 이러한 y는 a sin x의 함수의 특징은 이 y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y축의 방향으로 절대값 a 배만큼 늘려준 그래프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기본 사인 함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졌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그려졌었으면은 우리 y는 a sin x, 이 y축의 방향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위아래로 늘려져서 그려질 수 있겠다. 반대로 좁혀질 수도 있겠지? 그치? 늘릴 수도 있으면 좁힐 수도 있어. 자, y는 sin x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x쪽을 좀 조작했다. 그러면은 우리 x쪽은 주기랑 연관이 되어 있어, 주기. 그렇기 때문에 주기, 이게 길이잖아. 즉 x축의 방향, 좌우 방향에 대한 길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기가 뭔가 바뀌게 된다 이거야, 주기가. 원래 사인 함수 2파이였었는데 우리 bx로 되어 있으면은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생각해주자. 그래서 이는
y는 sin x의 그래프를 이 x축 방향, 좌우 방향으로 절대값 b분의 1배만큼 한 그래프이다. 즉 좌우 방향으로 좀 늘려졌다, 그 다음에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원래 sin 함수가 이렇게 이제 그려졌었다면은 우리가 얘를 좀 막 늘리고 좁히고 이제 해주면은 이렇게 좀 더 축소 확대, 양옆으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하게 된 게 y는 a sin bx가 되는 거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도 우리 절대값 a배, 그리고 이 x축의 방향으로는 절대값 b분의 1배, 이 두 개를 둘 다 실시한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복잡한 게 나온다 하더라도 방금 전과 차이는, 자, 상수항이 여기 뒤에 더 없거든, 상수항이. 근데 이제 상수항도 이제 좀 붙을 거다 이 얘기야. 상수항도 붙는다.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도 좀 평행이동이 좀 되어 있겠다 이 얘기야. x축의 방향으로도 평행이동 되어 있겠다. 쟤는 그냥 평행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바뀌는 거는 없다. 그냥 위치만 옮겨주면 되겠다 이거야. 근데 그 y축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우리 치역이 바뀌지, 그치? 범위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y축으로 막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치역은 좀 수정될 수가 있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봤을 때 그 치역, 즉 y값의 범위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은 이 식을 보고 있잖아. 얘 절대값이어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d가 있으면 d를 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가 부호를 절대값 부호 플러스로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게 그냥 y의 범위, 치역의 범위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놈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붙여서, 그리고 d도 이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보자. 저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자, 1번은 있잖아. y는 sin 2x-파이거든. 2x-파이. 자, 저 함수를 이제 어떻게 그릴까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 자, 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것 같아. 자, 잠깐만. 자,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면은, 자, 먼저 우리 이런 거 나와 있으면은 평행이동이 좀 되어 있겠다라고 좀 느낌이 좀 와야 돼. 그냥 x가 아니고 뭔가 2x-파이잖아. 그럼 2로 좀 묶어서 있잖아. x-2분의 파이를 좀 만들어줘야 돼. x-2분의 파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저거는 이제 원래 sin 2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sin 2x라는 함수를 내가 어떻게 좀 조작을 한 거야. 어떻게 조작을 했었냐면은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 x-2분의 파이라고 써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sin 2x에 대한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 거야. sin 2x. 자, sin 2x를 좀 그리기 위해서 우리 치역이나 뭐 주기 이런 거를 좀 따져볼 건데,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봐서 알겠지만은 그 삼각 함수식의 그 앞에 개수랑 뒤에 상수항을 보면 된다고 했지? 자, 앞에 개수는 1, 뒤에 숫자는 없으니까 우리 결국 치역은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1 붙이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주기는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면은 뭐 이 sin 2x라는 거야. sin 2x 주기는 이제 절대값 b분의 2파이 였었는데, 우리 지금 b가 2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값 2분의 2파이에서 그냥 파이로 써주면 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sin 2x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있잖아. 이렇게 우리 한 주기 모양이, 이게 한 주기 모양이거든. 한 주기. 이 한 주기 모양이 우리 파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점 0이면 있잖아. 여기가 이제 한 주기의 끝인 파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좀 연장해서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한 주기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한 주기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자, 결국에는 우리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나야 되겠지, 그치?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y는 sin 2x에 대한 그래프야. 얘가 sin 2x에 대한 그래프. 근데 우리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 이 0과 파이 사이에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겠지. 0과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y는 sin 2x를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당기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 점이 여기로 옮겨지게 되겠고, 그리고 이 점은 여기로 옮겨지게 되겠지. 이 점은 그리고 이 정도로 옮겨지게 되겠고, 다 이렇게 옮겨주게 되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그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반대편으로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빨간색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y는 sin 2x에 대한 그래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림도 우리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알겠지? 지나는 점이 어딘지 또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거야. 잠깐만, 지금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y는 sin 2,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그지? 잠깐 착각했어. 자, 이렇게 우리 그려줘야 되겠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자, 최대값, 최소값 주기는 이제 우리 치역을 그냥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봐주면 되겠다 얘기고, 그 다음에 주기는 우리 파이 아까 구해놨었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y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자, 내가 이놈도 한번 좀 이제 보자. 자, 이놈은 이제 y는 2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 맞지? 그러면은 저 y는 2 코사인 x를 먼저 그려보자. 자, 저거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 치역과 주기를 좀 따져볼 건데, 치역은 있잖아. 우리 이 삼각함수 앞에 이 개수랑 뒤에 숫자를 봐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 앞에 숫자가 2니까 도를 이제 뒤집어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로 이제 봐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주기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주기는 x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 그래서 x의 개수 1, 2, b가 되겠으니까 우리 그냥 b가 1이어서 주기 2파이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그럼 저 y는 2 코사인 x를 내가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려보자. 원래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그려져. 기본형이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형태거든. 그리고 이 한 주기의 모양이 이제 2파이만큼의 길이다. 2파이만큼의 길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모양을 한 번 뭐 더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우리가 밑으로 한 칸 내려줘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원래 치역은 2와 마이너스 2 사이였어.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었어. 근데 전체적으로 한 칸을 내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 칸 내려서 2는 1로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0이 되는 지점은 여기 뭐 마이너스 1로 떨어지고 하겠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인 지점은 여기 밑으로 마이너스 3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칸씩 내려주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모양이 이제 나오겠다. 이러한 모양. 반대쪽도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모양이 이제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모양이 이제 나오겠다. 이 얘기야. 밑으로 다 이제 한 칸씩 내리게 된 그래프가 나오겠다. 밑으로 다 한 칸씩 내리게 된 그래프가 나오겠다. 이 얘기야. 이제 다 한 칸 한 칸이 되겠다. 자, 한 칸을 내리게 되면은 우리 y 값이 1 줄은 거니까 치역도 수정이 돼야 되겠지, 그치? 치역도 우리 수정해줘야 돼. 그래서 값을 다 1씩 빼주니까 마3과 그냥 1로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제 어떻게 될까? 최대값은 저 함수의 최대값은 우리 이제 1로 수정이 되겠지. 우리 이 지점이 1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최소값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최소값은 이제 이 지점이 마이너스 1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3번을 한번 보자. 3번. 자, 이 3번을 볼 건데, 자, y는 탄젠트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있어. 자, 저 함수, 형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이 x가 있는 거는 좀 묶어줄 수 있어야 돼. 자, 2분의 1로 묶어주니까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1이다 이 얘기야. 그럼 이놈은 있잖아. y는 탄젠트 2분의 1 x라는 이 그래프를 우리 x축의 방향으로는 파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함수를 먼저 분석을 좀 해보자. 근데 탄젠트 함수는 있잖아. 우리 항상 치역이 모든 실수였어.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없었어. 그리고 주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탄젠트 함수의 기본 주기는 파이였지만은 우리 x의 개수가 좀 바뀌니까 우리 절대값 b분의 파이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 b가 지금 x의 개수인 2분의 1이니까 주기는 2파이가 되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내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려볼게. 여기다가. 자, 원래 탄젠트 2분의 1x를 내가 그려볼 건데 탄젠트 함수는 그 한 주기 모양이 이렇게 돼.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한 주기야. 그래서 이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점근선이 이제 존재하게 되겠다 이거지. 점근선이 존재하겠다. 그럼 이 모양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거야. 이 모양이 여기 이렇게 반복이 되겠다. 여기는 좀 이렇게. 이 모양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그려지게 되겠다. 자, 근데 이 한 주기가 이제 우리가 2파이만큼 차이가 나준다고 하는 거지. 2파이만큼 차이가 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점근선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이제 2파이만큼 차이가 나겠다. 얘가 여기 이제 2파이만큼 차이가 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y는 탄젠트 2분의 1x를 그려봤는데 우리 평행이동된 걸 보여줬어야 됐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행이동을 다 이제 시켜주게 될 건데 자, 평행이동을 좀 시켜주기 전에 우리 점근선부터 한번 좀 따져보면은 지금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이 원점도 2파이만큼 가서 여기가 이제 2파이 되는 거 맞지? 2파이 0 여기는 0,0이야. 그러면은 지금 그 사이에 여기 점근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점근선은 그 중간 지점이니까 파이, 0으로 써도 되겠지, 그지? 자, 따라서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좀 표현해보면은 파이일 때가 우리 정의가 안 된다는 거지. 이 탄젠트 함수가 지금 파이가 돼버리면은 안 맞다니까 정의가 안 되는 점근선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저 점근선의 방정식은요,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파이로 쓸 수가 있는데,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의 정수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파이의 정수배, 2파이 곱하기 n 해서 2n 파이 플러스 파이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정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야. 되겠지 이거? 이제 진짜 평행이동을 해보자. x축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우리 이 원점은 여기 파이, 0으로 가고 그리고 이 점은 그냥 이렇게 옮겨서 어딘가로 옮겨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탄젠트 함수를 전체적으로 파이만큼 옮기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로 옮기잖아, 그치?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도 1로 옮기니까 한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옮겨줄게, 이렇게.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옮겨줄게. 그럼 이제 옮겨진 이 함수를 이제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점이 이제 원래 원점이었으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점근선도 이제 좀 옮겨지게 되겠지. 이 점근선도 옮겨지게 되면서 얘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고 여기도 이제 점근선이 옮겨지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이 얘기야. 대충 이런 방식으로 그려질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워.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좀 많은 연습을 좀 해봐야 되고 평행이동,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 주기, 치역 좀 잘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삼각함수의 미정계수 구하기를 좀 이제 볼 건데 자, 보니까 이 그림이 뭔가 나와 있어. 일단 사인 함수 아니면 코사인 함수로 나오게 될 것 같다, 그지? 보니까 y는 a sin bx 마이너스 c의 그래프래. y는 a sin bx 마이너스 c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있잖아, 우리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0과 파이 사이다라고 했다. 자, 원래 이 함수는 있잖아. y는 a sin bx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가 이제 평행이동이 돼서 y는 a sin bx 마이너스 c가 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돼주기 위해서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나 한번 좀 따져보니까 자, b에 x 마이너스 b분의 c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얘가 이제 x축의 방향으로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 알겠지, 그지? 오케이. x축의 방향으로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근데 잘 봐봐 이거. 지금 이 y는 a sin bx를 내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한번 좀 해볼 건데 y는 a sin bx. 자, 요거 한번 좀 잘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자, 봐봐. 이 함수가 그려진 걸 보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정의가 되네. 즉, 치열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y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가 되거든. 자, 그리고 그 주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어디서 다시 시작되느냐면은 여기 2파이에서 다시 시작돼. 원점에서부터 2파이까지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주기다 라고 해서 우리 주기는 2파이라고 알 수가 있겠다. 근데 원래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돼? 양변 2파이로 나눠주니까 1은 절대값 b분의 1이다. 양변의 절대값 b를 곱해서 절대값 b는 1이다. 따라서 b값은 8마일로 나와야 되겠는데 b는 양수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적인 b값은 1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치역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줬어야 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원래 치역은 지금 이 y는 a sin bx라는 그래프에서는 있잖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부터 그냥 절대값 a다 라고 쓸 수가 있잖아. 이 y값 범위가. 근데 지금 이 범위랑 이 범위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사실 또 뭐 있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절대값 a는 1이다. 절대값 a는 1이다. 따라서 우리 a는 또 풀마일이 나올 것인데 a가 우리 이제 양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1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겠다. 즉 a도 1이고 b도 1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오케이. 여기까지 좋겠어. 자, 근데 이제 c를 구하는 게 좀 이제 중요하겠다. c는 이제 우리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c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됐는가에 영향을 주잖아. 자, 지금 b값이 1이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b분의 c가 아니라 그냥 c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좀 보니까 잘 봐, 이거. 자, 우리 a, b도 다 찾았잖아. 그럼 여기 수정을 좀 해보자, 이제 수정을. 자, a, b가 1이야. 그럼 원래 y는 sin x라는 함수에서 x축으로 c만큼 옮기니까 저렇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봐봐. 원래 sin x의 함수를 그려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
근데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우리 결국 빨간색이 원래 사인 함수인데 원래 사인 함수. 자,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리자. 흰색으로 할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래 사인 함수인데 원래 사인 함수. y는 사인 x. 근데 평행 이동을 해서 우리 노란색 만들어진 거 아니야? 평행 이동을 해서 노란색 만들어진 거.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 요거 있잖아. 흰색이 노란색이 돼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점이 있잖아. 지금 흰색 보는 거야.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이 노란색 평행이동이 된 함수의 선이 있잖아. 이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게 되잖아. 올라가네? 원래 함수에서도 여기 올라가네? 똑같은 모양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 다시 올라가서 내려오고 올라가잖아. 자, 옮겨진 거. 이 점에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봐줘야 돼.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럼 이 길이가 몇이냐? 여기는 0이었고 여기는 파이니까 그 길이는 파이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x축의 방향으로는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는 파이다라고 찾아줘야 된다. 결국 평행 이동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려면은 그 모양새가 똑같은 지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 상태가 똑같은 지점을 찾아주자. 알겠지?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삼각함수의 그래프인데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을 때는 우리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게 되냐면은 잘 봐. 먼저 y는 절대값 sin x부터 볼 거야. y는 절대값 sin x. 원래 y는 sin x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 원래 이렇게 그려지게 돼.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 자, 근데 절대값 sin x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있잖아. 그 우리가 sin 함수의 절대값을 붙여서 그래프를 그려주고 싶을 때는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있잖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란 우리 여기 밑에 있는 부분 여기지. 여기 그리고 여기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을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접어주면 돼.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접어주면 된다. 그럼 이 내려간 부분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이 내려간 부분도 올라가게 되고 이 내려간 부분도 결국 올라가게 되겠다 라는 거야. 그럼 치역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우리 x축보다 위에서만 그려지게 되잖아. 그래서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겠다 얘기고, 그리고 주기가 원래 2파이였었는데 파이로 줄게 된다. 절반으로 준다. 그리고 대칭 성질은 원래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 기함수였지만은 이제 y축에 대하여 대칭의 우함수가 되겠다 이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절대값 붙인 것도 원래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는데 이제 절대값을 붙여주니까 그 아래에 있던 부분이 x축에 대하여 대칭돼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다. 따라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이제 모양새가 어때? 이제 뭔가 절대값 사인이랑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 그 위치가 조금은 달라. 그래서 치역은 똑같이 0과 1 사이, 그리고 주기는 절반으로 줄은 파이, 그리고 동일하게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겠다 얘기야. 자, 탄젠트의 절대값 붙인 절대값 탄젠트 x도 자, 원래 탄젠트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는데 절대값을 내주면은 그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접어서 올려주게 되는 효과가 있겠다. 따라서 접어서 올려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치역은 0 이상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랑 동일하게 파이가 되겠다. 그리고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려지겠다 얘기야. 자, 지금까지는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자체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걸 봤는데 이제는 있잖아, 그 x에만 붙은 걸 볼 거야. y는 사인 절대값 x 이런 걸 볼 거야.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있잖아, 원래 사인 함수를 내가 좀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있잖아. 저 절대값 x는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x가 음수이더라도 양수처럼 계산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x가 내가 파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파일 때도 생각해 볼 거야. 결국 마이너스 파이를 넣던 그냥 파이를 넣던 똑같이 처리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 x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양수 부분처럼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지금 음수인 부분이 지금 0이거든. x가 음수인 부분, 그지? 그럼 이 x가 음수인 부분도 우리 이 양수처럼 계산하겠다 이거야. 이 부분처럼 계산하겠다. 따라서 이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접으면 돼. y축 대칭으로 접어주면 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모양을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동일하게 나오겠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주기가 없어. 주기가 없다. 왜냐면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형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없다는 건데 그 대신 y축에 대한 대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 얘기야. 자, y는 코사인 절대값 x 얘는 있잖아. 우리 원래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자.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자, 근데 있잖아. 우리 이제 x가 음수인 부분도 양수로 계산할 건데 x가 음수인 부분이 여기야. 근데 x가 음수인 부분도 우리 이 양수 부분처럼 그림을 그려주겠다라는 얘기니까 이 양수 부분을 그대로 이 음수 부분에 접어서 그려주면 되는데 즉 y축 대칭해주면 되는데 접어서 그려주니까 똑같은 모양이 나와. 똑같은 모양.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야. 따라서 우리 이 y는 코사인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있잖아. 결국에는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랑 그냥 같다 이 얘기야. 절대값 붙이든 안 붙이든 똑같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원래 코사인 함수랑 똑같이 주기는 2파이. 그리고 대칭 성질은 이게 y축 대칭했으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y는 탄젠트 절대값 x로 볼 건데 원래 탄젠트 x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게 되거든. 근데 동일하게 x가 음수인 부분도 양수처럼 계산하겠다. 즉 x가 음수인 이 부분도 우리가 양수처럼 계산하겠다 이 얘기야. 즉 우리 양수인 이 부분을 그대로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접어주면 되는데 그럼 이 부분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y는 탄젠트 절대값 x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자, 치역 실수 전체의 집합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진 모양이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는 없다. 그리고 y축 대칭이 있기 때문에 y축에 대한 대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y는 코사인, y는 절대값 코사인 2x라는 그래프도 나오고 y는 2사인 절대값 x에 대한 그래프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 그 함수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x축 위로 접어 올린다라는 거야. x축 위로 접어 올린다. 아까 x축보다 아래에 있던 부분을 다 접어서 올렸었어. 그리고 만약에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이제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해주는 거야. y축 대칭으로 접는다. y축 대칭으로 접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이거? 그 삼각함수식 전체의 절대값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제 x축 대칭,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음수 부분을 접어서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이 사인 절대값 x처럼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은 양수인 부분을 음수인 부분 쪽에다가 그대로 대칭해서 y축 대칭해서 그려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 단원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끝났어.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한 번 좀 끌어다 갈게.